5년 안에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말합니다. AI로 인해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맥킨지는 예측합니다. 최대 8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고. 세계경제포럼은 경고합니다.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요. 사라지는 속도는 우리가 적응할 시간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조용한 대량 실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이 강연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연은 총 3부작이고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의 물결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죠. 콘텐츠 산업을 시작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AI가 인간과 함께 일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기업과 근로자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특히 영상, 음악,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AI가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두렵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전례 없는 기회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며,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과 부를 거머쥐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AI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들을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짚어보고 우리의 실생활과 직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퍼져나갈 주요 산업들과 인간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살펴본 후 결국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AI와 공존하며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 감성, 소통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AI 시대에 앞서 나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연은 자료가 방대하여 준비 기간이 많이 걸렸던 만큼 총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1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대변역, AI 창작의 한계를 넓히다. 먼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가장 큰 콘텐츠 산업부터 이야기해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곡은 전문가들의 고유 영역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AI가 대본을 쓰고 가상 목소리가 더빙을 하고 편집까지 도와주는 시대입니다.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그럴싸한 이미지가 생성되고 몇 초 만에 새로운 노래 멜로디가 만들어집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전이 스테이블 디퓨전 등이 등장하면서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고,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블로그 글부터 시나리오까지 술술 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영향력은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2023년 초만 해도 일부 실험적이던 AI 활용이 2024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업들의 생성형 AI 정규 활용률이 단기간에 30%대에서 70% 이상까지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70% 이상이 적어도 하나의 업무 영역에 AI를 도입했고,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국제저작권 단체 CISAC의 연구에 따르면 2028년까지 AI로 생성되는 음악, 영상, 콘텐츠 시장 규모가
현재 약 30억 유로 수준에서 무려 20배 이상인 64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나로 약 1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접하는 노래, 영상 중 상당 부분이 AI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기존 창작자들에게 위기이기도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5년 안에 음악 산업에서 약 24%, 영상 산업에서 21%의 인간 창작자 수입이 AI로 인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미 AI 가수가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노래를 발매하거나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인간 창작자들의 입지를 흔드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할 때마다 많은 창작자들이 AI가 내 일을 빼앗는 게 아닐까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 보면 AI는 창작의 한계를 넓혀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 크리에이터 테런 서던의 사례를 볼까요? 유튜버이자 가수인 그녀는 앰퍼뮤직이라는 AI 작곡 도구와 협업하여 팝 앨범 IMAI를 완성했습니다. 음악 이론을 전공하지 않은 그녀였지만 AI가 생성한 멜로디 스템들을 편집하고 이어붙이는 식으로 곡을 만들어냈죠. 또 영화 음악 작곡가 루카스 칸터는 중국 화웨이의 AI를 활용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8번을 완결하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AI가 제안한 멜로디를 선별하고 다듬어 오케스트레이션함으로써 결국 인간과 AI의 협업으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제 아무리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도 결국 인간의 최종 편집과 수정을 거쳐야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시연한 바에 따르면 AI가 작곡한 곡의 원본과 인간이 수정한 편곡 버전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가공한 버전이 훨씬 더 코히런트하고 완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현재까지는 AI가 만들어도 인간이 다듬는다는 공식이 통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적어도 지금으로선 인간 작곡가들이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듯 콘텐츠 산업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AI로 영상 수십 개를 자동 생산해내며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했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은 AI가 그려준 스케치를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회사들은 시청자 취향을 예측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새 작품 기획에도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여기에도 AI 기술이 깊숙이 쓰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게임 디자이너들도 AI로 신속하게 콘셉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세계관과 디자인을 완성하는 사례가 늘었죠. 중요한 것은 AI를 도구로 받아들여 자신의 창의력을 증폭시킨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 덕분에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영상 제작자, 음악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나 스토리만 떠올리면 구현은 AI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창작자는 더 높은 차원의 상상력과 기획력으로 승부하면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콘텐츠 산업에서 AI는 창작의 경쟁자이기보다는 협업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범용 콘텐츠는 넘쳐나겠지만 그 홍수 속에서 빛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 인간입니다. 자신의 개성과 감성을 AI의 힘과 결합한 창작자라면 더욱 풍부해진 콘텐츠 시장에서 오히려 존재감과 수익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AI의 직업 세계 진입, 일자리의 위기인가 해방인가. 이제 콘텐츠 분야를 넘어 우리의 일자리 세계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지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사실 AI의 등장은 과거 산업혁명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기계 대 인간 노동, 논쟁의 최신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 농부와 마부의 일이 줄어들었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이피스트와 전화 교환수의 일이 사라졌듯이 AI도 분명
일부 직업을 바꾸거나 대체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약 3억 개의 일자리가 AI 도입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비즈니스 리더 750명을 조사한 설문에서는 AI를 도입한 기업의 37%가 기술 도입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져서 직원을 감축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면 AI 때문에 정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다른 면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는 흥미롭게도 다른 사실을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AI를 도입한 기업 중 91%는 2025년에 신규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고 96%는 신입이나 직원 채용 시 AI 기술 활용 역량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83%의 기업은 AI 활용 스킬을 갖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더 높은 고용 안정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해서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 그 AI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AI로 자동화된 업무에서 해방된 인력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분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개발자들은 GitHub의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MIT 등 연구진이 4천여 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AI 코딩 도구 코파일럿을 쓴 그룹의 생산성이 26%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초급 개발자일수록 더 큰 도움을 받아 어렵게 느껴지던 작업도 수월하게 해냈다고 하지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 AI를 장착한 개발자는 혼자 일하던 개발자보다 훨씬 막강한 생산성을 발휘하며 더 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AI 활용에 능숙한 인재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또 사무직을 보면 과거엔 신입사원이 하던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정리 같은 일이 이제 AI 비서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신입사원은 루틴한 일 대신 더 기획력과 소통 능력을 요하는 일로 곧바로 투입될 수 있죠. 법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 변호사나 파라리걸들이 수백 페이지 서류를 하나하나 읽고 요약하던 일은 이제 AI 리서치 툴이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영미권의 대형 로펌들은 오픈 AI 기반의 챗봇, 합의를 도입해 계약서 검토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로이터즈의 보도에 따르면 AI의 도입으로 반복적인 문서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로펌들이 전통적인 시간당 청구 방식 대신 정액제나 성과 기반 요금제로 모델을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마치 신입 변호사 한 명처럼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법률 조사에 도움을 주니 실제로 향후 로펌에서 주니어 인력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존 변호사들은 AI가 못하는 고차원 전략 수립이나 고객과의 신뢰 형성 같은 일에 집중하고 법률 서비스의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의뢰인을 확보할 기회로 삼고 있죠. 흥미로운 건 법조계에서도 AI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유수 로스쿨들인 스탠퍼드, 듀크 등은 발빠르게 AI와 법률 기술 관련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AI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AI 소양을 갖춘 신입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동료보다 유리한 출발선을 가진다는 인식이 이미 퍼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분명 많은 직업의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부터 먼저 자동화될 것이고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일부 직업은 축소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와 역할도 동시에 생겨납니다. 과거 은행에 ATM이 도입되었을 때 은행원의 일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금융상품 상담이나 고객 서비스 같은 새로운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로 AI가 우리를 단순 업무에서 해방시켜줄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가입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그 파도를 탈 것인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AI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대변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AI가 가장 빠르게 대체하는 시장이 콘텐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서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가 아닌 인공지능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 전반에 퍼지는 AI 혁신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변화와 사례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따라 마지막 멘트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마인드였습니다. 미래를 그리고 비전을 세우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열정과 꿈은 인간만이 지닌 특권입니다. 컴퓨터는 지루함도 없고 열정도 없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혁신은 모두 인간의 꿈과 열망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선 일부 강연에서는 AI 혁명의 파도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콘텐츠 시장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기회와 대응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산업 전반에 퍼지는 AI의 혁신을 주요 분야별 변화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콘텐츠 산업 외에도 의료, 법률, 교육,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의료 분야에서 AI의 발전은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제는 AI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을 돕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학 영역에서 AI는 수만 장의 MRI나 CT 영상을 학습하여 종양이나 이상 징후를 인간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 상당수는 이미 AI 보조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사선과 의사들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AI 보조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에서 전문의 대비 13.8% 더 많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서 오진율은 낮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일반 환자들조차도 AI 진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4%는 AI가 내려준 진단을 방사선과 의사 등 인간 의사의 진단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고, 세대가 젊을수록 AI 활용에 개방적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AI는 진단뿐 아니라 신약 개발과 치료법 연구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MIT 연구진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항생제 후보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 물질은 기존 약물의 내성을 가진 MRSA와 같은 슈퍼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신약 후보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천 종의 화합물을 일일이 시험하며 찾던 신약을 이제는 AI가 수백만 종의 분자를 가상으로 시험해 유망한 후보를 발굴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실제로 AI가 제시한 분자 중 몇 개는 쥐 실험에서 효과를 보여 학술지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물 개발의 AI 혁신은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와 의료인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AI 전문가 릭 하이프는 의료 분야의 미래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뛰어난 진단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의사는 인간적 공감과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로 변화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병원 진료에서도 환자를 공감하고 심리적으로 안심시키는 일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I가 환자의 증상과 검진 결과를 분석해 진단을 도와주면 의사는 더 정확한 정보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료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휴먼 커넥터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전에 AI가 환자의 검사 데이터를 미리 검토해 의사에게 요약해주고 의사는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AI 보조로 의사 1인이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늘어나 더 많은 사람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의료 분야에서 AI는 의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며 의료인의 결정 지원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AI 덕분에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되겠지만 여전히 마지막에 환자를 안심시키고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은 인간 의료진의 몫일 것입니다. 두 번째, 법률. 다음은 법률 분야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법률업계도 AI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의 판례와 법조문을 뒤져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은 전통적으로 신입 변호사나 법률 보조원의 몫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문서 검토 작업 상당 부분을 AI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로펌들은 오픈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법률 AI 어시스턴트 합의를 도입해 변호사들이 질문을 하면 관련 판례와 자료를 몇 초 만에 찾아주고 초안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활용 중입니다. 그 결과 복잡한 계약서 검토에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었고 인수합병이나 소송 준비 같은 일에서도 효율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AI의 뛰어난 속도 덕분에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청구했지만 AI가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니 성과 기반이나 정액요율 등으로 요금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예컨대 AI가 며칠 걸리던 증거 서류 조사를 몇 시간 만에 끝내주면 고객 입장에서도 시간당 비용보다 결과에 따른 비용 지불을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신입 변호사 한 명 몫의 리서치를 해주기 때문에 로펌들은 지원 인력 규모를 줄일 수 있어 채용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존 변호사들은 AI가 처리 못하는 전략 수립이나 법정 활동, 고객 대면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주니어 변호사는 단순 작업에서 해방되어 더 빠른 속도로 고차원 업무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인간만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정 최종 변론, 협상 테이블에서의 설득, 의뢰인과의 신뢰 구축 등은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몫입니다. AI가 아무리 법리를 잘 찾아준다 해도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하는 호소력은 인간의 인간됨에서 나오니까요. 또한 법률은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맥락이 중요한데 현재 AI는 때때로 할루시네이션 생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서 검증 없이 전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직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AI는 유능한 신입 비서 같지만 반드시 사람이 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도 물론 있습니다. 반복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간단한 법률 상담은 챗봇이 대신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에 보조인력 수요가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문 분야도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AI 법률 윤리 컨설턴트나 AI 법률 솔루션 개발자 등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미래의 변호사는 AI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도 AI를 친구로 삼아 앞서가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프로그램 코딩이나 데이터 과학 지식을 법률 지식과 함께 익히는 멀티스킬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 분야 역시 AI와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것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AI를 다루는 능력이 법조인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어쩌면 가장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닌 변화일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혁신이라면 혁신이었는데
이제는 AI 과외 선생님을 각 학생이 한 명씩 두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에서는 GPT-4를 기반으로 한 AI 튜터 칸미고를 선보였는데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힌트를 주고 심지어 가상 역사 인물이 되어 대화하며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 막히면 칸미고가 어디까지 풀었니? 어디가 헷갈리니? 묻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슬쩍 교정해주면서도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게 돕는 식이죠. 이는 마치 1:1 개인 교사가 붙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모든 학생이 각자의 진도와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으니 학급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도 AI 덕분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 중에는 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챗GPT를 활용해 수업 준비를 혁신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교사는 처음엔 AI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을까 두려워했지만 막상 써보니 내가 할 일을 AI가 대신해주니 오히려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챗GPT에게 학년과 과목만 알려주면 수준에 맞는 새 수업 아이디어와 활동지를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은 학생 개개인 지도와 재미있는 수업 연출에 힘을 쏟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험지나 실험지 만드는 등의 잡무에 들이던 시간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퇴근 후 피곤함도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챗GPT에게 수업 자료 준비를 시켰더니 밤새워 준비하던 실험 보고서, 문제지 작성 같은 작업이 순식간에 끝나버려 교사는 여유있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 이렇듯 AI는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여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조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악용해 숙제를 베껴낼까 하는 걱정과 AI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쩌나 하는 이구심도 있죠. 그래서 학교마다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숙제를 AI로 할 경우 출처를 밝혀라라든지 AI가 만든 답을 검증하는 법을 함께 지도한다는 식입니다. 결국 미래 교육에서는 지식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 AI와 함께 지식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암기나 단순 문제풀이 능력은 AI를 이길 수 없다.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초점이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이미 많은 교육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AI가 교실에 들어오면 학생들은 더욱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교사는 코치와 동기부여자로 역할이 변모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입니다. 다만 사람 사이의 정서적 교감과 스승의 멘토 역할은 AI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교사들이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AI가 가르칠 수 없는 삶의 지혜나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인간적인 격려와 영감을 주는 것이야말로 미래 교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물류 및 제조. 마지막으로 물류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하고 공장에서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면에도 이제 AI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물류 최적화는 그동안도 알고리즘으로 해왔지만 AI는 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경로와 재고 관리를 실현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사는 AI로 수요를 예측해 물품을 미리 인근 창고에 배치하고 배송 루트도 실시간 교통과 날씨 정보를 반영해 최적화합니다. 그 결과 배송 트럭은 최소한의 이동으로 최대한 많은 배송을 해낼 수 있죠. 무엇보다도 화제가 되는 것은 자율주행 트럭과 드론 배송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넓은 물류 허브에서는 이미 운전석에 사람 없는 트럭이 시험 운행을 거쳐 실제 화물을 나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2024년에 고객사가 보유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이 100회 이상의 상업 배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특정 구간이나 제한된 조건에서이지만 기술이 안정되면 장거리 화물 운송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AI 트럭이 해결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공중에서는 드론 배송이 소형 물품 배송에 투입되어 사람 없이도 빠르게 문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실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볼까요? 과거 수백 명의 인력이 걷고 운반하며 분류하던 대형 물류 창고에서 이제는 로봇팔과 자율주행 로봇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이미 75만 대 이상의 물류 로봇을 운영하며 사람과 협업시키고 있는데, 이 로봇들은 선반을 통째로 들어 나르거나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까지 도맡습니다. 인간 직원들은 로봇이 하기 어려운 섬세한 작업이나 예외적인 상황 대응 위주로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자동화로 물류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주문량 급증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물류 제조 분야의 일자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단순 포장, 조립, 운전 등의 업무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봇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자, AI 물류 시스템을 감독하는 운영 관리자 등 새로운 전문 인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자동화가 어려운 라스트 마일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나 로봇이 건물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 현관문 앞에 정확히 놓거나 고객과 대면에 전달하는 섬세함은 사람의 손길이 요구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류 전략을 기획하고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 리더들의 몫입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지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의 판단이지요. 결국 물류와 제조 분야도 AI와 로봇은 표준 작업 처리, 인간은 관리 감독과 창의적 문제 해결의 형태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로써 위험하거나 고된 육체 노동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도전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장 자동화 시대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계의 등장으로 노동자들은 기계 운용법을 배우고 생산성이 상승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난 선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비해 계속 학습하고 재훈련함으로써 새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AI가 이렇게 뭐든지 잘하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라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에게는 AI가 넘볼 수 없는 고유한 강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점들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이 AI 시대에 우리의 가치와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 창의성입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패턴 조합에 불과합니다. 전혀 새로운 상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정한 창의성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앞서 언급한 AI 작곡 사례에서도 AI는 슈베르트 스타일의 멜로디를 만들어냈지만 교향곡을 완성해보자는 창의적 발상과 그것을 현실화한 것은 인간이었죠. 과학 연구에서도 AI는 방대한 논문과 데이터를 분석해줄 수 있지만 어떤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실험을 디자인할지는 연구자의 창의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AI 시대일수록 질문을 잘 던지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창의적 문제 제기와 호기심이 인간의 고유한 강점입니다. 둘째, 공감과 감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울고 웃는 능력은 AI가 흉내내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 간호사 같은 직업이 그래서 AI로 대체되기 힘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AI가 대화 상대가 되어 고민을 들어줄 수는 있어도 인간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연대감은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요. 앞서 의료 예시에서 보았듯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일, 선생님이 학생에게 용기를 주는 일, 회사 상사가 직원에게 멘토링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1등은 모두 인간의 감정지능이 빛을 발하는 영역입니다. 리카이프 역시 AI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사람 사이의 신뢰와 관계 형성이라고 강조했죠. 결국 사랑과 공감이 인간을 AI와 구분짓는 힘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해줄 순 있지만 고객과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나 영업사원의 진심 어린 소통은 인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종합적인 판단력과 윤리의식입니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를 잘하지만 그 목표 자체를 설정하거나 여러 모순되는 가치를 조율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사회나 기업에서는 어떤 때에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잡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인 앞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보행자를 치위험에 처하는 문제에서 최종 결정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요. 또한 법과 도덕의 경계,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도 AI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의 의사결정에 대해 인간이 최종 책임을 지고 개입하는 인간 감독 루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마디로 AI는 판단을 보조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린다는 것이죠. 넷째,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인간 두뇌의 뛰어난 점 중 하나는 전혀 처음 겪는 상황에서도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는 특정 목적에 맞춰 훈련된 전문가라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 또 적응하는 만능인입니다. 조직을 운영할 때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전략을 확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찾는 능력은 결국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AI는 학습 데이터 범위 밖에서는 약점을 보이지만 인간은 경험과 직관으로 돌발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이런 종합적 상황 인지와 적응 능력이 바로 우리 인류가 수십만 년 생존해온 비결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호기심과 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에게 네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답을 못할 겁니다. 미래를 그리고 비전을 세우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열정과 꿈은 인간만이 지닌 특권입니다. 컴퓨터는 지루함도 없고 열정도 없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혁신은 모두 인간의 꿈과 열망에서 나왔습니다. AI는 그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일 뿐이죠. 이렇듯 창의성, 감성지능, 윤리적 판단, 적응력, 꿈꾸는 힘 등은 AI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의 역량입니다.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적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AI의 능력과 결합하여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밀려오는 파도를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변화와 혁신의 시대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완벽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음 마지막 3부에서는 AI 역습의 시대에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AI를 자신만의 파트너, 즉 무기로 만들어 성공한 실제 직업별 사례를 통해 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부와 성공을 거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마인드였습니다. AI 시대에 누가 성공하고 있을까요? 이미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직업별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부와 성취를 거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볼까요? 유명 유튜버인 A씨는 일찌감치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본뜬 AI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AI 음성 합성으로 목소리까지 입혀 하루 24시간 내내
콘텐츠를 찍어내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본인은 그저 AI가 읽을 흥미로운 스크립트만 써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 발상의 뼈대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혼자서 여러 개 채널을 운영하며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며 나 혼자 다 해야지 하던 크리에이터들은 컨텐츠 발행 속도나 다양성 면에서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아 힘겨워하고 있죠. 한편 기존의 인기 크리에이터들도 AI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자동 편집 AI를 도입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다국어 AI 자막과 더빙으로 전 세계 구독자를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효율화로 얻은 시간을 크리에이터들은 더 나은 기획과 팬들과의 소통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콘텐츠의 질과 양 모두 잡으며 더욱 성장하고 있죠. 요컨대 콘텐츠 분야의 성공 전략은 AI를 팀원으로 받아들여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사례입니다. 음악계에서도 AI를 창작 파트너로 삼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테런 서던은 AI와 협업해 앨범을 냈고 루카스 칸터는 AI로 교향곡을 완성했죠. 또 다른 예로 캐나다의 유명 뮤지션 그라임스는 자신의 목소리 AI 모델을 공개해 누구나 그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 본인과 수익을 배분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했죠. 이는 팬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결국 음악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AI를 하나의 악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자기타나 신디사이저가 나왔을 때 거부했던 음악인은 도태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음악을 만든 이들은 음악사를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AI라는 새 도구를 받아들인 작곡가들은 창작의 폭을 넓히고 작업 효율을 높여 다작을 소화하거나 AI가 준 아이디어로 전에 없던 스타일을 개척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브 공연에서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 음악테크 페스티벌에서는 작곡가와 AI가 실시간으로 관객 앞에서 곡을 만들어 연주했고 관객들은 인간과 AI가 만들어내는 음악의 차이를 흥미롭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를 창작 파트너로 삼아 경계를 넓힌 음악인들이 새로운 시대의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들에게는 AI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코딩도 AI가 하면 개발자는 뭐 먹고 사냐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선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는 개발자가 오히려 귀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B씨는 중견 IT 기업의 개발자인데 일찌감치 기터브 코파일럿을 업무에 도입했습니다. 작은 기능 구현은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자신은 전체 아키텍처 디자인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했죠. 그 결과 동일한 시간에 다른 개발자보다 2배 이상의 코드를 구현해내며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AI의 도움을 받아 습득 속도가 빨랐고 어려운 버그가 나와도 AI와 페어 프로그래밍 하듯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렇듯 AI를 장착한 개발자는 생산성이 월등할 뿐 아니라 더 창의적인 시도를 할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개발자 채용 공고에도 AI 코딩 도구 활용 경험 우대라는 문구가 심심찮게 보일 정도입니다. 한편 시대 변화에 둔감한 일부 개발자는 여전히 예전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뒤처지고 기계보다 느린 개발자라는 말을 듣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IT 업계의 생존 전략은 AI를 배우고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디자인 창작 및 시각 예술 분야에서도 AI와 손잡은 디자이너들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CC는 게임 컨셉 아티스트인데 콘셉트를 구상할 때 먼저 AI 툴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최종 일러스트를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지요. AI가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빠르게 스케치해주니 그는 훨씬 많은 시안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였다면
시간과 인력 한계로 몇 가지만 그려봤을 것을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창의적 실험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들도 AI를 활용해 수백 벌의 디자인을 가상 모델에 입혀보고 최상의 디자인 몇 개를 골라 실제 제작하는 등 프로세스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계에서 성공하는 이들은 이렇게 AI를 아이디어 발전소로 활용하면서도 최종적인 미감과 사용자 경험을 조율하는 예술가적 감각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AI가 제공한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결과물을 빚어내는 큐레이터이자 연금술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AI가 만든 산출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쉽게 대체될 수 있어 도태되기 쉽습니다. AI 시대의 예술가는 AI가 만들 수 없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기술을 넘어서 인간적인 울림을 디자인에 담는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강사분들의 사례는 이미 언급했지만 교육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D씨는 영어 강사였는데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며 AI 튜터 아이디어를 접목했습니다. 그는 직접 수업 영상을 일일이 찍는 대신 자신의 아바타 선생님을 만들고 AI로 학생별 맞춤 연습 문제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아바타 선생님으로부터 개인 과외를 받듯이 배우고 D씨는 그 시스템을 구독 형태로 판매하여 교육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한 대학 교수는 방대한 학생 리포트를 일일이 읽는 대신 AI로 1차 평가를 하고 자신은 그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과 심화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교수법을 혁신했습니다. 이 덕분에 수백 명이 듣는 대형 강의에서도 개별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죠. 이처럼 교육 분야의 성공 포인트는 AI를 활용해 더욱 많은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기계와 경쟁하지 않고 기계를 동료로 삼아 더 큰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밖에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AI를 거부한 사람은 뒤처지고 AI를 품에 안은 사람은 앞서간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성과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도구를 주어도 어떤 이는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고 어떤 이는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 쉽게 대체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전략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기심과 학습. 이들은 새로운 AI 도구가 나오면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써보고 익혔습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 늘 최신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남들이 도입을 주저하는 동안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차별화. AI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AI는 AI에게 맡기고 자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즉, 일은 기계에게, 판단은 나에게 전략입니다. 창의적 결합. 단순히 AI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덧붙여 새로운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AI가 준 초안을 독창적인 완성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협업과 네트워크. 혼자 경쟁하기보다 AI 전문가들과 협업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복합적 역량을 갖추고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셋. 무엇보다 이들은 AI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 도전하고 실험하며 잘못되면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적극성과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세와 전략이 AI 시대의 승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의 주인공들은 모두 이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궤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AI는 사라지지 않을 테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뿐입니다. 부와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께 AI와 공존하며
성장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를 도구로 삼아 내 생산성 극대화하기. 이제 AI는 워드 프로세서나 인터넷처럼 기본 업무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든 창작이든 AI 툴 한두 개 정도는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텍스트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데이터 분석 AI 등 자신의 분야에 맞는 툴을 찾아 익히세요. 반복 작업은 최대한 자동화하고 그로 인해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고서 초안을 AI가 작성해주면 그 시간을 보고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스토리 구성에 집중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노력으로 2배, 3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기. AI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오늘의 최첨단이 내일은 평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AI 툴이 나오면 테스트해보고 온라인 강좌나 자료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업데이트하세요. 특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읽는 법 등 AI 시대의 문해력을 길러두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커리어를 설계하세요. 만약 내 업계가 AI로 급변하고 있다면 그 AI를 도입하고 운용하는 역할이나 AI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쪽으로 내 역할을 바꿔보는 겁니다. 과감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옮겨 다닐 줄 아는 물고기가 물을 얻는다는 말처럼 환경 변화에 맞춰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간적 역량에 집중하기. 앞서 인간의 강점으로 꼽은 창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윤리의식 등을 더욱 갈고 닦으세요. 아이디어 발상 훈련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스킬은 AI가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향후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 리더십이나 팀워크 같은 능력은 조직에서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AI 시대에도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매력과 역량을 키우는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공감과 통찰이 담긴 말 한마디는 어떤 AI 보고서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AI를 활용해 기존에 없던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창의적으로 응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를 적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AI와 전문 지식의 조합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죠. 의사라면 AI 건강 코칭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요리사라면 AI 레시피 추천 서비스를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초기 투자도 활발합니다. 개인도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남들이 AI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 때 한 발 앞서 시도한 사람에게는 향후 찾아올 과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윤리와 책임의식 갖추기. AI와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신뢰가 더욱 중요합니다. AI 활용이 흔해질수록 정직함, 윤리적 판단, 책임지는 태도가 돋보이는 사람이 귀해질 겁니다. AI가 잘못된 답을 내놓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하거나 AI로 인한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세 등이 그러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고객에게 이 사람은 AI를 쓰지만 신뢰할 수 있어라는 평판을 쌓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AI를 쓰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신뢰받고 선택받을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결국 신뢰와 평판이라는 인간적 요소가 비즈니스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는 태도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흥분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지만 흥분과 호기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혁신 역사에서 두려움에 머문 사람은 변화의 피해자가 되었고, 흥분하며 달려든 사람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AI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기술이 아니라 길들여 함께 춤출 기술입니다. AI는 틀림없이 우리의 많은 일을 바꾸겠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일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기회를 주는 해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속도로 이 변화를 따라잡되 분명한 것은 멈춰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챗GPT에게 아무 질문이나 던져보는 것, 무료 AI 툴을 하나 설치해 실험해 보는 것, 관련 책이나 강의를 찾아보는 것 등 호기심의 씨앗을 심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의 파도가 덮쳐와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서핑을 즐길 준비가 될 것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미래는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 미래의 주인공이 AI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증기기관이 그랬고 전기가 그랬으며 인터넷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디스토피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AI와 공존하며 새로운 번영을 누리는 유토피아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AI를 경계하고 적대시할지 아니면 맞이하고 길들릴지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AI에 대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감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AI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와 성공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AI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 더 창조적인 사회, 더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반복 노동과 정보 처리의 짐을 덜어낸 인간은 더 예술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배우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일 겁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AI 시대의 성공과 부를 거머쥐는 궁극의 비결은 바로 스스로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AI를 훌륭한 조력자로 삼아보세요. 당신의 상상력과 열정을 AI의 힘과 결합할 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려움을 흥분으로 바꾸세요.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 말고 탈 준비를 하세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잘 탈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나아가고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AI와 손잡고 미래를 개척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뒤편에 남을 것인지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전자를 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만의 빛나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AI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부와 성공을 쟁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마인드였습니다.